안녕하세요. 저는 브라마 코마리스의 차영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진리를 어떻게 알아보는가라는 큰 주제로 이제 또 영혼을 위한 지각 사용 가이드, 나의 카르마, 나의 다르마, 그리고 영혼의 영원한 단짝, 지구의 영혼이라는 세부 주제를 함께 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브라마 쿠마리스 라자요가를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또 이제 최근에 막 공부하시기 시작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영적인 이해에서 한 걸음씩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어떻게 알아보는가라는 제목, 좀 많이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진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나 어감이 개인에 따라서 좀 너무 진지하게 느껴지거나 좀 부정적으로 경험된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찾기를 원하고 이해하고 싶고 또 갈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회피하고 싶은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역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또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면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진리라는 말부터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진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라는 뜻이고요. 또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아는 내용, 인식의 내용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3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얘기해 볼 진리는 이런 큰 맥락에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성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을 정말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진리, 진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보편적인 진리를 내가 소화해서 나의 진리, 나의 인생관, 나의 지혜로 경험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며 동시에 개별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성이라는 건 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어떤 이면에 있는 비밀, 그리고 원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껏 늘 알려줘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뭐 속담이나 철학, 그런 지혜의 말들을 잘 곱씹어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되거나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바로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이게 바로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아주 깊이 이해가 되는지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인생사 세움지마. 역사는 반복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 죽음을 죽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또 가장 큰 적이다. 나의 적이 곧 친구다. 모든 이에게 친구인 자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리스트를 아주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보셨던 익숙한 그런 주제, 말들도 있으셨을 테고 아마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거나 듣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내 지각이 정말 그것을 진리나 진실로 여기는지.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지각이 그것을 정말 진리라고, 진짜라고 여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 지각이 판단한 그 진실을 내가 내 삶으로 얼마나 가져올 수 있고 내 삶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첫 번째 시간에 지각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건지 제가 이제 좀 배경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각으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으로 적용하는데 지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물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또 처음 브라마 쿠마리스의 라자요가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영혼의 능력,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특히 라자요가 지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림을 좀 봐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의식 에너지, 의식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 많이 압니다. 그리고 라자요가에서는 이 몸과 의식 에너지, 의식 중에서 정말로 나인 것, 또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몸이 아닌 의식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예전에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시합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멘탈이 정말 대단하세요. 떨리지 않았어요? 뭐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던데요?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신인지 의식인지 아니면 한낱 나약한 피부 혹은 이 몸인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지각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사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은 나라는 의식 에너지 존재가 영혼이 이 몸을 충분히 잘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잘 기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두 경험적으로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눈으로 보는 누군가의 성별이나 나이, 피부색, 국적, 지위 역할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도 굉장히 담대한 용기와 그런 정신이 드러날 때가 있고요. 또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인데도 그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여리고 아주 세심한 그런 어떤 특질들, 성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의 나이가 그 사람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다운 마음과 꼭 일치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라자요가에서는 누군가의 인격과 기질, 고유한 성질은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 에너지, 영혼의 문제이며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사람으로 환생하고 신이나 동물로 환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 영혼은 이렇게 생마다 몸이라는 수레, 도구를 바꿔가며 한 번은 남성의 몸을 또 그 다음에는 여성의 몸을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취하면서 카르마의 계정에 따라 다른 문화권, 집안, 성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본질적으로 여성이나 남성, 내가 중국인, 한국인이라기보다는 본래적으로 불멸하는 파괴될 수 없는 의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슬라이드 보시면 근육과 뼈, 또 여러 가지 핏줄이 보이는 몸이 있고 양미간 사이에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빛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이렇게 보이진 않죠. 의식 에너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제 이미지로 표현이 됐고 이 둘이 합쳐져서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를 행하고 있는 우리 평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라자요가에서는 영혼, 즉 이 의식 에너지가 세 가지 주요한 기관인 마음, 지각, 산스카라. 좀 생소하시죠? 산스카라라는 말. 오늘 좀 인도말이 산스크리트어가 좀 나옵니다. 차분히 몇 번 들어보시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각, 산스카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 자주 평소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기분이나 느낌, 소망, 욕망, 감정, 열망들을 만들어내고 관장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직감이나 육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우리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각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번 시간에도 많이 쓸 텐데 이 지각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산스크리트어로 부띠라는 말을 좀 제가 쓰고 싶어요. 어쨌든 이 지각은 부띠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딱 지각이라고만 번역이 되면 굉장히 아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면 왠지 IQ 같은 지능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감성지수, EQ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새롭게 말하는 사회성지수, SQ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이 지각, 부띠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수학을 잘한다,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이해하고 관찰해서 뭔가 추론하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집중할 수 있고 또 내 양심과도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지각이 단순히 지능지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넓은 차원의 복합적인 그런 우리 전반의 식별과 관련이 있다고요. 산스카라라는 표현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산스카라도 사실 이제 인도 옛날 산스크리트어 말이죠. 그것도 이제 역시 번역을 좀 해보자면 기질이나 성격, 의지, 습관, 경험의 총체 같은 것들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산스카라, 기질이나 내 경향이나 어떤 성격이나 내 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저 사람은 정말 저 기질이, 저 성격이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산스카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산스카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산스카라는 쉽게 얘기하면 마음과 지각의 콜라보레이션, 협력물, 결과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무언가를 원하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거 꼭 하고 싶어. 그러면 지각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식별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래 뭐 오케이 라고 해주면 그 둘이 이제 합의를 이뤄낸 그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 마음과 지각이 손을 잡고 어쨌든 그게 뭐 마음이 설득을 했던 지각이 설득을 했던 그 합의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 둘이 함께 움직이는 그 경향성과 방향성이 산스카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가 이 영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스카라가 마음과 지각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거, 그게 결국 마음을 이해하고 내 지각을 이해하고 내 기질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관찰해 보시면 나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 지금 함께 했던 내용 자, 잘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이나 지각 모두 무언가 내가 알아본다라는 그 의식작용과 사실 둘 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지각이 뭐 식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 마음은 욕망하고 원한다고 했는데 뭐 마음이 어떻게 알아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지각과 마음이 근데 사실 다르긴 하죠. 지각과 마음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좀 분명합니다. 자, 마음은 몸의 감각기관인 몸의 감각기관 여러분들 뭐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감각기관처럼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감각기관이 아니라 미묘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걸 때때로 육감, 여섯 번째 감각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오감 이외의 감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오감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물의 본질을 직감적으로 캐치하는, 포착하는 그런 심리작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껴서 내가 그 자리를 피했어. 이런 얘기 우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하거나 뭔가 증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음이 무언가를 알아보는 의식작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좀 물어보실래요? 내 마음이 항상 육감, 직감으로서 역할을 하나요? 혹시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사실 저희가 브라마 꾸마리에서 이제 라자 요가 기초 강좌도 이제 진행을 해요. 이제 그 수업 진행할 때 저도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육감이나 직감이 발휘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그쵸?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내 기분이나 느낌, 그게 이제 내 몸의 상태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 관한 것이든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감이나 직감이 사실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또 한번 잘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지각입니다. 이런 마음의 특징과 비교를 해볼 때 지각이라는 거, 다른 말로는 판단력, 양심, 집중, 식별, 아까 많이 얘기했어요. 이 지각은 훨씬 더 좀 더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좀 체크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그리고 좀 따지게 해요. 그리고 마음보다는 훨씬 신중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각자에게 또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요. 만약 내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이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자주 사기를 당하고 매번 상처받고 자주 실패하고 혹은 자주 행복하지 않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의기소침하다면 이건 우리가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인이냐면 내 지각과 마음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잘 해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마음과 지각을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눈을 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감각기관 중에 보통 눈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I see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이 눈이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과 좀 맞닿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눈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사물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요한 세포가 작용을 해서 그게 뭔지 온전히 보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식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형태를 식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색을 식별하는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형태를, 다른 하나는 색을 식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제 명확하게 알아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도 내가 뭔가를 이해할 때, 알아볼 때 마치 이 눈에서 두 가지 세포가 함께 작용하는 것처럼 마음과 지각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각은 그러니까 어떤 것의 구조나 형태, 신뢰성, 올바름, 여부 같은 것들을 캐치하는 거고요. 마음은 그것의 좀 다채로운 색깔,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음과 지각이 서로 함께 일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나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회사 평도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찾아보고 지인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지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인터넷으로 회사 평도 찾아보고 지인이 좋다고 했으면 만사가 오케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 지각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또 필요해요. 바로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입사를 하고 팀 배정을 받고 나서 내 마음으로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인지, 나랑 맞는 곳인지 감지하고 느껴봅니다. 동료들이 정말 우수하고 나한테 친절한가?
텃세는 없나? 사장님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그래서 지각으로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으로도 오케이, 좋아라 하고 느꼈을 때 이제 우리 각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으로 내가 접수한 것을 마음으로 감지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저는 아주 젊은 세대는 아닌데요. 요즘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정말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딱 한 줄의 가사가 제 머리에 와서 딱 들렸는데 박혔는데요.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 대강 내가 뭐 너에게 끌릴 이유가 없는데 끌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거야. 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끌릴 이유가 없는데 이 너무 끌린다. 그냥 정말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가사였어요. 우리가 보통 제 눈의 안경,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각으로 판단하고 식별할 때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내가 너한테 마음이 끌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체크해보고 조심해야 돼. 라고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한테 끌리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체크해 볼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느낀 것을 지각이 검토하고 체크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과 지각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지각과 상스카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 이 둘이 마음과 지각이 어떻게 함께 우리가 뭔가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식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지각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그걸 내가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현실이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모든 내가 느끼는 경험들,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라자 요가의 명상의 목표는 그곳에 이제 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 있거나 심지어 동일한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과 지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각자의 현실은 충분히 다르고 또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마음과 지각,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각이나 마음은 분명 명확하게 자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셨죠? 그런데도 마음이나 지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 마음은 뭔가를 느끼고 감지하고 그리고 육감, 직감, 마음이 최상일 때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지각은 관찰하고 이해하고 식별하고 양심이고 또 이 둘이 어떻게 잘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사실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과 지각은 그렇게 늘 꼭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닌가? 왜 내가 자주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실패한다는 느낌을 받고 왜 그럴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지각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오염이 되냐면요.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
슬픔, 상처 이런 것에 오염됩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둘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친구 사이여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 명 이렇게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남자애가 손을 탁 친 거예요, 여자애. 여자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애가 그런 반응을 보일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상처를 입게 됐어요. 어떤 상처였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누가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여자아이가 커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손을 내밀 때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트라우마고 상처죠. 그래서 마음은 이런 각기 서로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와 상처에 의해서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경험들, 뭐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인 학대, 그런 슬픔들이 마음에 남긴 그런 오염 물질, 얼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방어 기제들이 고착화되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 그리고 나의 어떤 유한한 반응들이 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마음이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몸의 장기들도 중독이 되면 기능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느끼고 표현하고 함께 교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이제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망가졌으니까요. 상처로, 슬픔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내 느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하기가 어렵고 내 느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으면 남에 대해서, 남의 느낌과 어떤 뭐 생각을, 감정을 내가 이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당연히 더 어렵죠.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 여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꽤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각은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각은 마음처럼 뭐 트라우마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오염된다라기보다는 물질 의식, 육체 의식에 의해서 오염이 됩니다. 자, 지각은 식별하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 식별과 판단의 근거가 물질과 몸을 기반으로 내가 한정될 때 내 지각과 판단력, 양심이 오염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정말 좋은 대학,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 어떤 스캔들에 연루되는 경우 사실 많이 우리 본 경험이 있죠. 양심, 판단의 근거가 물질, 그리고 이 몸을 기반으로 한 결정들일 때 여지없이 지각은 망가지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본래 갖고 있던 그 순수한 판단력, 집중력, 지각, 양심이 완전히 영향받고 역시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마음과 지각은 궁극적으로 좀 치유가 필요하고요. 그 주된 치유자는 우리가 3번째 시간에 함께 탐구할 지구의 존재, 지구의 영혼, 신입니다. 일단 오늘은 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영혼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염되고 약해진, 쇠약해진 이 지각은 마음이 좀 제 기능을 되찾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물질의식과 육체의식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아, 나는 40대고 여자고 이제 내 인생은 조금 더 이상 새로움이 없고 아, 내가 젊었을 때는 왜 젊다는 걸 몰랐을까? 20살들 정말 너무 좋겠다. 이제 피부도 좀 예전 같지가 않고 흰머리도 나고 이게 내 전부인가? 라고 이제 판단하려고 할 때 물질의식, 육체의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마음에서 아니야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발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고 싶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하나씩 하게 되면 아, 내가 몸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지각도 이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각의 정화에 도움을 주는 건 바로 이런 영적인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영적인 지식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내가 물리적인 의식이나 육체 의식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음도 역시 지각이 필요한데요. 지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되게 해주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이제 도와주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지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인도 말이 나오는데요. 빠라스 부띠라는 말을 제가 좀 해볼게요. 아까 부띠라는 말, 지각. 판단력, 집중력, 양심, 우리 얘기했었죠. 지각이 부띠고, 앞에 이제 빠라스라는 말을 붙이는 건데요. 브라마 꾸마리스 라자요가에서는 이 빠라스 부띠라고 불리는 신성한 지각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라스는 어떤 것이라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마법의 돌, 연금술사의 돌로 기억이 되죠.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 속에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 연금술사의 돌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쓸모없는 것을 황금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부띠, 지각. 바로 이게 브라마 꾸마리스의 라자요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각입니다. 자, 그럼 이 빠라스 부띠, 신성한 지각의 특징은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것은 무엇이 황금인지 무엇이 쓸모없는 돌덩이인지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성한 지각 모두 갖고 계신가요? 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쓸모없는 것, 부정적인 것, 제한적인 것, 그것을 고귀한 것, 긍정적인 것, 무한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지각이.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인생사 세용지마. 이게 바로 이제 빠라스 부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인생사 세용지마야. 전화위복 될 수 있어. 그렇죠? 산 죽음을 죽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내가 꽃구경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진리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인내하고 있지만 인내는 약간 쓰지만 열매는 달콤할 거라는 거. 이런 말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왜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왜 부모는, 내 형제는, 왜 내 동료는, 왜 도움이 안 될까? 근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들이 바로 빠라스 부띠를 사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선조들 중에 누군가 이 빠라스 부띠를 사용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는 영혼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서 갈아 넣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남긴 거예요. 이게 다 황금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성한 지각, 파라스부티는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물리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식별하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더 나아가서 쓸모없고 실패하고 유한한 것들을 영적으로 고귀하게 내가 변화시켜서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가요? 좀 괜찮으신가요? 다들 오케이이신가요? 이해가 잘 되고 계세요?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 파라스부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지각과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파라스부티, 지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티, 지각은 우리가 집중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상에서는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 중에 우리의 지각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러면? 자, 지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과 지각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상처 입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게 필요한 게 지각이었고 또 지각에게 필요한 게 정말 건강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화가 필요하고 본래의 나와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제 명상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필요한 이 지각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상에서 사실 집중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명상 경험 다 있으신가요? 명상하려고 눈을 감고 앉아 보셨을 수도 있고요.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지각이나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의 지각이 명상을 할 때 가장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게 어디인지, 이 지각이 무엇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명상할 때 우리 지각이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내가 감지하고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그건 마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할 수 없어요. 지각은 뭔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지각이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느끼고 감지하는 이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느낌과 생각을 창조하는 이 마음에 내가 일단 지각이 이 마음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명상, 요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 다른 수행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브라마 쿠마리스 라자요가에서 권장하는 명상할 때 지각을 내 호흡이나 뭐 자세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걸, 경험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 마음이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이렇게 풀러오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목표로 내가 명상을 할 거다. 하지만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거나 아직 상처로 가득한 사건에 매몰되어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지각이 집중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과 지각이 서로 대화하고 교감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마음과 지각의 교감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나와도 연결할 수 없는데 그 다른 어떤 것과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요점들,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해도 가슴으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깨달음, 지식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지식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걸 이제 머리에서 이해하고 지각에서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서 마음으로 조금씩 경험해보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내가 그 파라스부띠가 하는 그 농축된 삶의 어떤 진리나 지혜를 재련해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지식, 그 지혜는 영구적으로 영혼의 기록이 돼서 정말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내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명상 경험을 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다들 여러분들 오케이세요? 네. 지금 메시지를 제가 채팅 메시지를 좀 봤는데 차분하게 집중하여 선택 또는 갈등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또한 생활 속에서 늘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명상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바로 내 마음과 지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나요? 내 마음과 지각이 각자의 역할을 정말 잘해준다면 내 마음이 잘 감지하고 에너지와 파동을 감지하고 그게 내 것이든 아니면 어떤 장소이든 타인에 관련된 것이든 잘 감지하고 지각이 사력 있게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정말 당황하지 않고 그 둘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정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물질에 집중해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깊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브라마 쿠마리스 라자 요가에서 이제 영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사실 흥미롭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적인 수행을 하기 전에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돈은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물질과 너무 가까우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물질이라는 게 정말 영혼, 존재와 뗄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함께 봤지만 내가 아무리 영혼이고 존재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몸이 없으면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죠, 그냥. 그렇죠? 그냥 몸이 없는 허상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존재로서, 내가 영혼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선에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용을 한다면 오염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의식이나 육체의식에 완전히 지각이 사로잡혀서 내 얼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네. 왜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까? 좀 더 갸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외모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이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의 정도나 아니면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 그리고 역할들, 지위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나 자신이나 상대방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정말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우리의 지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좀 우리 각자가 좀 사력 있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잡념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여린 편이어서 상처를 잘 받아서 두고두고 상처를 곱씹어서 이런 면을 명상으로 고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보통 굉장히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내 마음과 지각을 잘 사용해서 이 부분을 고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지각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 우리의 몸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외적인 것이지만 지각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내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그만 내가 계속 괴로워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지각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념이 많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방법을 하나 일러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웠던 그 나 자신을 영적으로, 영혼으로 보는 그 문구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상처를 잘 받는 영혼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섬세하고 여린,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모든 것을 포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게 영혼인 나를 지지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지각을 가진 영혼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상하실 때. 내가 세심하게 무언가를 느끼고 캐치하고 판단을 하고 알아보는 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남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잘라낼 수 있는 힘.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지각은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있을 때 지각이 마음한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상처를 곱씹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이게 맞는가?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강력한 지각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태도, 저 사람이 보여준 눈빛, 그것은 잘못된 거야. 나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명상할 때 진실하게 이 지각이 마음에게 얘기하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앉아서 명상할 때나 아니면 눈 떠서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좀 지각이 강화되고 상처도 덜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에 답이 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산스카라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스카라는 우리 경험의 총체, 우리의 어떤 습관, 기질, 경향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산스카라는 영혼에 남겨진 어떤 자국들입니다. 흔적의 자국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궤적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유명한 시인이 그런 시도 썼죠. 내가 이 거울을 발로 이렇게 열심히 깨끗이 닦는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내가 정말 나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산스카라도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마음이 여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하는 말, 오빠가 하는 말 다 나한테 상처였어. 이게 나야. 라고만 생각하면 산스카라의 20%밖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산스카라는 굉장히 다측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라자요가 시간이 기초 강좌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앞서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라자요가에서는 영혼이 굉장히 불멸한 존재로서 이 삶은 영속하고 영원하고 죽음은 유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삶이 유한하고 죽으면 이제 덧없이 무한하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라자요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혼은 존재로서 끊임없이 몸을 바꿔가면서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동안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산스카라는 굉장히 다양해요. 자, 첫 번째로 산스카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가장 쉽게 아는 산스카라는 내가 존재로서 이제 엄마 몸에 잉태되었을 때 엄마, 아빠, 유전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을 이제 태아로서 내가 흡수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빨아들이는, 내가 흡수하는 그런 가족에서 오는 산스카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기질들이나 경향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태어나서 그 정말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환경에서 경험하는 그런 또 산스카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내가 똑같은 부모에게 낳았다고 해서 우리 오빠랑 동생이랑 성격이나 기질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전 생에서 가져온, 내가 예전 생에서 했던 행동들의 그 궤적들이 남아있는 산스카라가 발현이 됩니다. 그런 산스카라고 있고요. 또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산스카라도 아니었고 우리 엄마 아빠 산스카라도 아니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의지를 갖고 내가 정말 새롭게 만들어낸, 내가 극복해서 만들어낸 그런 산스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으로서 갖고 있는 본래의 산스카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 오늘 그 오염된 마음과 지각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정말 오염되지 않은 마음과 지각의 콜라보레이션이 오염되지 않은 그 산스카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화, 순수성, 그리고 사랑, 자비로움, 힘, 이렇게 정말 본연의 산스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라마 쿠마리스의 이 라자요가는 내가 어떻게 영혼으로서 나를 더 잘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 지각, 산스카라를 이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본래의 아주 파워풀하고 모든 미덕으로 가득한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이 여정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지각이 계속 잘못된 방향의 산스카라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인 이 지각의 고삐를 단단하게 조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물질의식이나 육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해보고 교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명상 경험을 같이 하겠는데요. 로데오 경기에 카우보이처럼 송아지나 망아지와 같은 마음을 지각의 힘으로 길들여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 이제 아까 계속 우리가 마음의 특징, 지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마음은 사실 그렇게 좀 펼치기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뿜뿜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똑같은 건 재미없고 지루한 건 재미없고 그래서 워낙에 그냥 망아지 같은 아이라서 지각으로 사실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내가 정말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궁극적으로 오염이 된 건 많은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오염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각이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마음이 날뛰는데 흥분하는데 지각이 설명을 하는 거죠. 너 마음, 네가 지금 이러는 거 예전에 네가 경험했던 정말 슬픈 기억들, 상처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뛸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고 이 마음이 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또 많으신데 일단은 질문은 이 정도로 받고 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오염된 마음과 지각을 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고의 존재, 신과의 연결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긴 하지만 그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과 지각과 연결이 돼야지 그게 먼저
나를 알고 또 신과 연결하는 과정이라서 그것과 좀 관련된 명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각자 지금까지 1시간 남짓, 1시간 넘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좀 조용히 내 마음과 지각을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연습을, 준비를 좀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이완된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렇지만 자세는 가급적이면 바르게, 허리는 곳곳이 세우실 수 있으면 세워지시고, 또 눈은 라자 요가에서는 사실 각적 눈을 뜨고 명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집중하시기가 조금 어렵다면 처음 시작되는 눈을 감고 집중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눈을 살짝 뜨시면서 그 눈을 감았을 때 느꼈던 그런 안정적인 기분을 눈을 떠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 중 사실 대부분을 눈을 뜨고 생활하죠. 그쵸? 그래서 그 눈뜬 시각에 우리가 맑은 지각과 풍부한 그 마음이 함께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회사에 갔는데. 그러면 그때 저 잠깐 저기 조용한 데 가서 명상 좀 하고 올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과 지각이 이 상황을 판단해서 나를 보호하거나, 그쵸? 아니면 상대에게 적절히 대응하거나 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 허리는 곧게 세워주시되 마음의 눈, 그리고 이 물리적인 눈도 이렇게 좀 가볍게 뜨시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앞에 무언가가 있다면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이라면은 벽에 하나의 점을 마음속으로 딱 찍으시고 거기를 보셔도 좋고요. 나무여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볼 게 없으면 내 마음의 눈으로 무언가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지각을 이용해서 이 물리적인 눈으로는 이해하거나 볼 수 없지만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실, 이 생명 존재에 대해서 느껴보고 탐구할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부터 느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내쉬면서 역시 그것도 인지합니다. 이 몸이 기능하고 있는 것을 감지함과 동시에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주관하고 있는 영혼, 지각,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장하고 있는 마음, 또 산스카라.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첫 번째 진실, 진리, 바로 나에 집중합니다. 가만히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이 몸이 그저 다인가?
내가 정말 몰두하고 있는 이 역할과 직업, 이게 내 전부인가? 아니면 이 몸 너머 이면에 이 몸이 갖고 있는 직함과 역할들 넘어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파동을 표현하고 있는 그 존재, 영혼인가 느껴봅니다. 내 피부 껍데기 넘어 있는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느낌을 만들어내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그 첫 번째 실제, 현실,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시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몸 맞지?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도 예전 같지가 않아. 이 역할이 나한텐 정말 중요해. 이 역할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고 이 역할이야. 다시 지각이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진리를 향한, 진실을 향한 너의 열망과 열정을 다시 한번 감지해 볼 수 있겠어? 그 진리와 진실을 정말 네가 좋아하는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 나는 너한테 묻고 싶어. 지각이 마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혼자선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 마음이 필요해. 마음은 다시 내가 누구인지 느껴보고 감지합니다. 나는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지. 그래. 나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생명 에너지. 그래, 나는 영혼인 것 같아. 나는 영혼이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영혼이지? 마음과 지각이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졌지? 내 마음이 극도로 예민하진 않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로 얼룩지어져 있는지 한번 봐봅니다. 그리고 이 얼룩들 때문에 내 마음이 오염돼서 기능이 마비돼서 더 이상 나 자신과 남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봅니다. 마음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지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내 지각, 판단력과 식별력, 집중도도 관찰해 봅니다.
내가 무언가 판단을 내리는 식별하는 근거는 뭐지? 영혼 의식인가? 물질 의식인가? 나는 이제 내가 영혼이라는 존재라는 이 현실, 이 진실, 이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색깔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지각을 가졌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그리는 그림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내 지각, 양심이 내는 용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마음과 지각이 나를 이끌고 또 나의 삶을 만듭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이 마음과 지각의 대화를 여러분들 자주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우리가 집중했던 이 명상의 주제에서 조금 현실로 지금 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영혼을 위한 지각 사용 가이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지각을 강화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각은 이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비폭력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는 왜 강력한 지각이 필요한가? 좀 처음 보시는 그림이죠. 라자요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초과정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고급 반쯤에 들어가면 이제 보시는 그림인데, 뭐 인도 색깔이 좀 짙은 그림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이미지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이미지들이 그리고 있는 담고 있는 메시지나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이런 형형색색들의 조금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지금 이 사람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팔이 4개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팔이 4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등을 맞대고 이제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상, 그리고 온갖 미덕과 힘으로 가득한 인간상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차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상반신에 제가 지금 커서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게 바로 원반, 차크라라고 불리는 이 일종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장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크라, 이 원반이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얘기한 지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멀리서부터 악마나 허상들 그리고 공격이 오면 이 원반을 돌려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휙 이렇게 날리면 그 악마의 목을 치고 댕강 치고 그 원반이 나에게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지각과 깨달음, 알아봄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가장 비폭력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바로 지금 이때 지각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과 지각이 어떻게 협동해야 하고 또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치유하고 오염된 지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에는 굉장한 격변의 시대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1세기에 웬 전쟁이냐,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전쟁, 식량 위기, 그리고 기후온난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피부, 턱 밑까지 와서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격변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커다란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TV 방송, 또 유튜브, 뭐 각종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검증 없이 전파되고 또 굉장히 그럴듯한 음모론들과 뭐 부정확한 사실들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지각이 이 물질의식이냐 영혼의식이냐에 따라서 오염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물질의식, 육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흔들리는 물질 세상들의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내 지각도 아마 같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진 않지만 내가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진실, 나, 존재로서의 나, 영혼으로서의 나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바깥 세상에 이런 요동 그리고 시험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확한 사실들
보호받고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1은 2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게 뭐 누가 나를 모욕한다고 해서 아니면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지각으로 내가 물질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내가 존재라는 것, 의식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모욕을 하든 혹은 내가 바깥에서 어느 정도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든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첫 번째 진실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관심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할 첫 번째 현실은 영혼.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에 대한 이해가 명확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더 세세하게 하고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내가 정체성이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세심한 마음도 있지만 나는 나를 보호할 강력한 지각, 식별력도 있지.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각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면 마음에게 이것을 경험하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많은 시험지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 조금 마음에 꼭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의미라고 했죠.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그중에서 맨 위쪽에 이 들고 있는 이 원반. 멀리서 오는 허상들, 시험지들을 내가 지각으로 여기서 알아보고 이쪽에서 원반을 탁 날렸을 때 그 악덕이나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고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 그렇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 무기, 그리고 비폭력적인 그런 무기. 여러분들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식별을 가져오고 가장 떳떳하고 자존감으로 가득한 양심이기도 한 이 흔들리지 않는 지각, 그리고 이 지각의 집중력을 진짜 참된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귀만 즐겁게 하려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멋진 지식들 그리고 지혜의 말들,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나의 진리, 나의 인생관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각과 마음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매번 테마가 있죠. 그래서 그 매주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글귀나 이미지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제가 카카오톡 오픈 방을 이제 개설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필요하다,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오늘 함께 한 내용들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셔서 다음 시간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코멘트나 질문이나 그런 게 더 있으실까요? 네, 지금 피드백을 좀 주셨는데 오염을 청소하고 좋은 산스카라를 만드는데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니까 내 마음과 지각이니까 내가 챙겨야 됩니다.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영성도 기술입니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지각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인데 도움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마음은 본래적으로 그렇게 좀 나비 같아요. 연약하고 예쁘고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통 다들 예민하고 좀 상처받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런 특성을 어떤 울타리 안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각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지각이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서 마음에게 괜찮아, 해도 돼, 상처받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줄 수 있고 바깥에서 오는 것들, 불필요한 공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상처를 곱씹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아까 준비하신 지각 속담들 명언을 다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불러드리고 제가 이제 카톡방을 개설하면 거기다도 나눠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인생사 세웅지 마. 역사는 반복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 좀 바꿔볼까요? 마음은 마음이고 지각은 지각이다. 또 바꿔볼까요? 잘못은 잘못이고 슬픔은 슬픔이다. 잘못된 걸 내가 슬픔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내가 그걸 슬픔으로 받아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산 죽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또 가장 큰 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나의 적이 곧 친구다. 모든 이에게 친구인 자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파라스 부티가 만들었을 법한 지혜에 농축된 버전들이었습니다. 네, 이야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 범상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질
그리고 물리적인 조건들이 팽배한 환경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중심을 찾아서 그 길을 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하시니까 자아 존중을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뭐 식탐, 게으름, 욕심, 그리고 자책을 반복하는 오염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몸이 또 많이 피로해 매우 이제 민감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굉장히 연약하고 아주 부서질 것 같은, 사실 그게 특징이에요. 세심하고 세밀하고요. 그래서 몸의 상태나 바깥에서의 어떤 영향에 금방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지각과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몸과 마음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정말 너무 피곤하면 마음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너무 심한 긴장과 민감한 상태로 피로감이 매우 크다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푹 쉴 수 있는지, 정말로 이게 해결이 되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봐주시는 걸 이어가면서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따뜻한 봄날, 모두 영혼이 따뜻한 날씨,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활짝 피시기를 기원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후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카르마와 다르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번 시간을 통해서도 진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